안녕하세요. 종이의 연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페이지 꿈지도입니다. 꿈은 우리를 항상 설레게 하죠. 간절한 꿈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자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나의 간절한 꿈을 생생하게 그려보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나의 간절한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꿈지도를 그려보면 어떨까요? 미래의 간절한 소망이 현재를 더 충실히, 지나간 과거는 디딤돌이 되어 현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간절한 꿈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의 그 간절한 꿈이 이제 곧 아름다운 현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꿈지도. 지은이 유시천. 출판사 청림출판. 제1부. 꿈을 찾아야 하는 이유. 미래기억이란 무엇인가? 삶은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근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꿈이라고 대답하겠다. 의식의 창조 없이 삶은 결코 확장될 수 없다. 주변을 둘러보자. 과거에 대한 기억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과거는 항상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를 오롯이 지키지 못하거나 미래의 시간을 송두리째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있다.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자신의 삶을 예속시켜버린다. 이들은 왜 계획 없이 살아갈까? 이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꿈과 맞닿아 있다. 인생에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중 상당수는 꿈을 자기소개서에나 등장하는 상투적인 단어쯤으로 여긴다. 꿈을 장래희망이나 소망 등 모호한 관념적 어휘로 대체 사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도 많다. 단언컨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꿈에 담긴 실증적 가치를 놓치고 있다. 꿈은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강력하고 매우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 바로 삶의 궤적에 대한 미래 기억을 촉진하는 힘이다. 미래를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어쩌면 지금까지 이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말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다. 미래 기억이란 이전에 계획했던 활동을 적절한 때에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 속에 간직하는 정신기능이다. 이를테면 시간에 맞춰 고양이 먹이를 줘야 한다거나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는 것이다.
일상의 특정 사건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삶의 담대한 여정에서도 미래 기억은 훌륭히 작동한다. 우리가 인생 전반에 대한 미래를 기억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기억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인간의 대표적인 지적 활동은 사고, 판단, 학습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대뇌 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기억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기억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퇴행성 뇌 질환인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발병 초기에는 언어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데 결국 판단력에 이상이 생겨서 모든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른다. 이는 모두 기억 상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인간의 기억은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눈, 코, 귀, 혀, 피부를 통해 입력된 외부 자극에 대한 인식이 경험으로 쌓인다. 뜨거운 그릇에 손을 대면 뜨거움을 느끼고 이 경험은 우리 뇌의 기억 체계를 관장하는 해마에 저장된다. 오감을 통해 인식된 과거 경험이 뇌의 기억을 채우는 것이다. 오감을 통한 이러한 과거 경험을 감각적 경험이라고 부른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여기까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기억이 오직 과거의 감각적 경험과 이어져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억은 과거의 경험적 산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매력적인 생각과 짜릿한 상상도 신비한 경험을 선사한다.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각적 경험과 대비해 정신적 경험이라고 부른다. 한 발 더 나아가 뇌과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정신적 경험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 과정을 실제로 밝혀내기도 했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일을 상상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면 뇌신경 세포는 강한 자극을 받는다.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 신경세포들 사이의 접합 부인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신경 전달 물질이란 어느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을 일컫는다. 이 물질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분비되고 확산하면 급기야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일이 현실적 경험으로 대치되는 시점이 찾아온다. 마치 소설을 읽다가 작품의 주인공에게 몰입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레 주인공의 말투나 몸짓을 따라하게 되듯 말이다. 계획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임신도 대표적인 정신적 경험의 일환이다. 오랫동안 아이를 갈망한 불임 여성에게 임신했을 때와 같은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정신적 경험의 현상이다. 이처럼 감각적 경험과 함께 정신적 경험도 기억 속에 큰 틀을 잡고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꿈에는 힘이 있다. 꿈을 갈망하는 정신적 경험이 삶의 미래를 기억하도록 촉진하는 큰 힘이 그것이다. 난
내 삶의 목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거야.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 말 거야.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일밖에 없어. 이처럼 날마다 꿈을 되새기고 열망해보자. 내가 입으로 말한 내용이 기억 속에 털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열망하고 입버릇처럼 주문을 외우다 보면 꿈으로 향하는 생의 궤적이 현실의 흔적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생의 궤적을 이해하면 삶 전체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삶의 방향을 가늠하는 첫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명확해지고 거침없이 꿈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마칠 수 있다. 미래와 현재를 마주보게 하는 꿈. 꿈은 미래뿐 아니라 현재 삶과도 분리될 수 없다. 살면서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다. 미래의 일이 저절로 내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놀이터 모퉁이에 눈이 거칠 때쯤 매화가지 끝에 피어나는 봄처럼 삶의 내일도 자연히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우주 질서 안에서 주어진 각본대로 우리의 삶도 정해진 수레바퀴의 궤적을 따라간다고 여기는 것이다. 과거에는 나도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착각이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새싹이 움트는 일은 태양을 도는 지구의 공전으로 인한 자연현상이다. 자연이 그 자체로 행해지는 존재 법칙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절대 불변하고 결코 예외성이 적용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과 개인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가 처한 사회적 조건과 환경은 천차만별이다. 태어난 곳이 다르고 교육 수준과 경제적 여건도 다르다. 국적에 따라 종교, 정치, 법률의 강제력도 다르게 적용된다. 상황이 제각기여서 우리 삶에서는 보편성보다는 항상 개별성과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이를테면 같은 대학에서 똑같은 전공을 공부한 사람도 수십 년 뒤 동창회에서 만나면 매우 이질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일을 하는 동창을 만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졸업 이후 갈림길에서 각자가 선택한 샛길이 달랐던 까닭이다. 우리 삶에서 미래의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뜻밖의 사건이 아니다. 설계도 한 장 없이 어느 날 문득 멋진 집이 완성될 수 없듯 미래는 완성된 집이고 현재는 내 손 안에 있는 설계도인 것이다. 미래와 현재는 분리될 수 없다. 오히려 미래가 현재와 항상 맞붙어 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삶이란 우리의 현재 생각과 행동이 파동처럼 흘러 미래의 경계면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에너지 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은 그 본연의 힘의 크기와 나아갈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파동을 만들어 미래의 특정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미래는 그렇게 현재를 통해 완성되고 다듬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삶의 파동을 이해하면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 바로 미래의 일과 현재의 일을
서로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의 일에 맞추어 현재의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삶의 파동은 일종의 공식과도 같다. 공식을 사용하면 수학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듯이 내 삶의 파동을 이해하면 미래의 일에 맞추어 현재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미래에 원하는 일을 갈망하고 그 일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 또 그 기억을 현재 내 생각과 행동으로 일치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다. 현재의 일을 미래에 하고 싶은 일과 서로 나란히 마주보게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미래, 현재, 미래가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협력하도록 세팅한 일이다. 그러려면 둘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 일종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 꿈이 바로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꿈은 단지 미래를 위한 대상이 아니다. 시간 좌표에서 꿈은 미래 시점에 놓여 있지만 인생이라는 무대의 거대한 공간 좌표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며 삶을 중재하는 축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의 생애 전반이 맞물려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휴먼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미래를 송두리째 잊고 사는 사람, 더 나아가 현재를 오롯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와 현재 사이에 꿈이라는 위대한 축이 놓여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미래가 정의되지 않았다는 말은 현재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미래를 정하지 못했다면 현재 삶도 온전해지기가 매우 어렵다. 오늘의 내 모습을 반듯하게 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미래의 내 삶을 현재와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미래를 기억하기 위해 꿈이라는 축을 설정하고 그 꿈을 활용해 현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꿈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실제하는 대상으로 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그려내는 것이다. 꿈지도는 마치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된 도미노 블록과도 같다. 삶의 실체적 목표인 꿈을 설정하고 더불어 출발점인 현재 삶이 최종 도착 지점에 놓인 그 꿈을 자동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 도미노를 추가해서 전체 경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꿈 지도는 완성된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꿈 지도는 삶의 궤적을 예측하도록 만들어주는 인생 설계도가 된다. 꿈 지도를 완성하면 삶의 파동과 그 형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꿈 지도를 자신만의 삶의 공식으로 활용해서 현재의 일상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공식은 우리 삶을 정의하는 틀과 같아서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테면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 가운데 무엇이 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준다. 미래의 꿈 성취에 영향을 주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오늘 하루를 효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미래의 내 삶과 마주보게 만들려면 꼭 꿈 지도를 마련해야 된다.